아주 먼 옛날 평화로운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이 형제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우애가 깊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형의 이름은 성대, 아우의 이름은 효대였지요. 부모님께서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만 형제는 슬픔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굳건히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은 농과 밭, 그리고 살림살이가 전부였는데 두 형제는 이를 자로 잰 듯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나누어 분배했습니다. 쌀 한 톨, 흙 한 줌까지도 공평하게 나누었으니 세상 사람들은 이 형제가 참으로 깔끔하고 담백하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우애는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형인 성대는 결혼하여 슬하에 재롱둥이 자녀들을 여럿 두었습니다. 식구가 늘어나니 살림은 언제나 분주하고 넉넉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형은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우인 효대는 아직 독신이었습니다. 혼자 살림을 꾸려나가니 형에 비해서는 훨씬 여유가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요. 형은 마을 위쪽 햇볕 잘 드는 윗들거리에 살았고 아우는 마을 아래쪽 작은 냇물이 흐르는 오리골에 살았습니다. 사는 곳은 달랐지만 이들의 마음은 늘 하나였습니다. 이 형제가 얼마나 우애가 좋았던지 평소 새로운 음식이나 귀한 것이 한 개라도 생기면 반드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혼자서는 절대로 먼저 먹는 법이 없었으며 만약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함께 만나기 전까지는 먹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각자의 살림을 차린 후에도 이들의 변치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윗들거리에 사는 형 성대가 먼저 아우 효대의 오리골 집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우야, 잘 잤느냐? 아침상 같이 받자.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오리골에 사는 아우 효대가 다시 형의 윗들거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형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녁도 한상에서 드시지요. 이처럼 형제는 아침 저녁으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루의 일들을 나누며 수십 년을 한결같이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세상에 저리 우애 좋은 형제가 또 있을까 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 깊어지고 들녘에는 황금빛 물결이 넘실거렸습니다. 곧 힘든 농사일을 끝내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추수의 계절이 온 것이지요. 형제는 서로 도와가며 각자의 눈에서 땀 흘려 벼를 베고 볕단을 정성껏 쌓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생한 끝에 형제는 각자의 논에 자신의 몫으로 쌓아 올린 볕단 탑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처럼 쌓인 볕단을 보니 1년 농사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지만 형제는 문득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은 자신의 볕단 탑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허허, 내 몫이 일이 많다니 하늘이 주신 복이 고맙기는 하다만 문득 아우 생각이 나는구나. 형은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왁자지껄 뛰어노는 아이들은 형에게 큰 행복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식구가 많으니 다 같이 힘을 합쳐 살 수 있다. 하지만 효대는 아직 혼자 몸이 아니냐? 독신으로 살면서 홀로 자신의 앞날을 개척해야 할 텐데 누가 의지할 곳도 없고 살림살이를 넉넉히 모아두어야 마음이 편할 터인데. 형은 아우가 홀로 외롭게 살면서도 미래를 넉넉히 준비하지 못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아우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 누가 알면 체면이 상할 것이니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내 볕단을 덜어 아우 논에 가져다 놓아야지. 형은 깊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우 효대 역시 자신의 논에 쌓인 볕단을 보며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나는 홀로 지내니 이만큼의 볕단만으로도 충분하고 남음이 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두 나 혼자 쓸 것이니 일이 풍족한데. 효대는 문득 형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윗들거리의 형 집은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끄러웠지만 그만큼 끼니 걱정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식구가 많지 않은가? 아이들 재롱을 보며 사시는 것은 좋지만 어린 조카들이 커가려면 얼마나 많은 쌀이 필요할 것이며 옷가지와 학문 뒷바라지에는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까? 나는 아직 혼자이니 지금 조금 덜 가져도 괜찮지만 형님 댁은 당장 쓸 것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아우는 자신이 덜 가진다 해도 형이 넉넉해진다면 그것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형님께 누가 될까 보냐.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내 볕단을 덜어 형님 논에 가져다 놓아 형님 살림에 보탬이 되게 해야지. 아우 역시 깊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달이 구름 뒤로 숨어들고 온 마을이 깊은 잠에 빠진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먼저 형 성대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지프로 단단히 묶인 볕단 중 가장 굵고 실한 것을 몇 단 골라 지게에 조심스럽게 짊어졌습니다. 에고, 볕단이 참으로 무겁구나. 하지만 이 무게만큼 아우의 마음이 든든해진다면야 이보다 기쁜 일이 없지. 형은 혹시라도 인기척이 날까 발소리가 들릴까봐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아우의 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밤이슬을 맞으며 아우의 논에 도착한 형은 아우의 볕단 탑에 자신의 볕단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얹어 놓았습니다. 허허, 꽤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우의 볕단 탑에 얹어 놓으니 별로 티가 나지 않는구나. 내일 또 가져와야겠다. 형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은 자신의 논으로 나가 볕단의 수를 세어보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어젯밤에 몇 단을 덜어 아우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왜 볕단의 높이가 그대로인 것 같지? 형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 눈이 침침해진 건가? 아니면 아우에게 가져다 준 양이 너무 적었나? 그래, 오늘 밤에는 훨씬 더 많이 가져가야겠다. 한편 아우 효대 역시 밤이 깊어지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아우도 가장 굵고 좋은 볕단을 골라 지게에 가득 짊어졌습니다. 형님 댁에 보탤 볕단인데 무겁다고 어찌 망설이겠는가? 아우는 형이 사는 윗들거리를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형의 논에 도착한 아우는 볕단 탑에 자신의 볕단을 얹어 놓았습니다. 휴, 힘은 들었지만 형님 댁이 넉넉해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기쁘구나. 아우는 다음 날 아침 자신의 논에 나와 볕단을 세어보았습니다. 어라? 분명히 어젯밤에 볕단을 덜어 형님께 가져다 주었는데 왜 내 볕단은 하나도 줄지 않고 어제와 똑같이 높이 쌓여 있는 것일까? 아우 역시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내 볕단을 채워 넣었단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내가 덜 준 양이 적었나 보다. 오늘 밤에는 반드시 2배로 가져다 드려야겠다. 이렇게 하여 형은 자녀가 많은 형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아우를 위해 아우는 혼자 사는 아우가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형을 위해 매일 밤마다 자신의 논에 쌓아놓았던 볕단을 서로 몰래 상대방의 볕단 탑에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형제의 볕단 탑은 신기하게도 높이가 그대로였습니다. 형은 아우의 논으로 가서 볕단을 더하고 아우는 형의 논으로 가서 볕단을 더했으니 사실상 자신의 볕단이 밤사이 다시 돌아온 것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이상한 일이 며칠 밤 동안 계속되자 형제는 더욱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형 성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일세. 볕단을 가져다 주어도 왜 줄지 않는 것일까? 혹시 아우가 나에게 몰래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닐까? 아우 효대도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 볕단을 다시 채워 넣는 걸까? 아, 설마 형님이 나를 걱정하여 몰래 가져다 주시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형제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그리고 어제보다 훨씬 많은 양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깊은 밤 달빛마저 숨어버린 깜깜한 시각.
형 성대는 커다란 볕단 몇 개를 지게에 짊어지고 아우가 사는 오리골 쪽으로 힘겹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의 동시에 아우 효대도 커다란 볕단 몇 개를 지게에 짊어지고 형이 사는 윗들거리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형제는 각자의 논에서 나와 마을과 마을을 잇는 가운데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묵직한 볕단을 짊어진 두 사내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깊은 밤에 볕단을 지고 어디를 가는 것이냐? 형님이 어인 일로 이 깊은 밤에 볕단을 지고 계십니까? 두 형제는 서로를 확인하는 순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들이 지고 있는 것은 바로 각자의 논에서 더러운 볕단이었고 가고 있는 방향은 상대방의 집이었습니다. 아우야, 내가 밤마다 내 볕단 탑을 채워 넣었단 말이냐? 나는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안쓰러워. 형님, 저는 형님 댁에 식솔이 많아 힘드실까봐 제가 형님 볕단에 더해드리려고. 그제야 며칠 동안 볕단의 양이 변하지 않았던 수수께끼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를 먼저 생각하며 똑같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윽고 형제는 지고 있던 볕단을 길 위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서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형님, 아우야, 두 형제는 뜨겁게 얼싸안았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그들의 지극한 사랑과 변함없는 우애를 증명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맑고 순수한 눈물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그 형제의 논을 기려 우애논이라 부르며 이 아름다운 형제의 정을 길이길이 기렸다고 합니다.